폴란드의 야권연합인 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5일 치른 폴란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 교체를 확정지었는데요. 이에 한국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군수청의 수장인 아르투르 쿠플텔 준장 필두로 무기 도입 2차 계약이 추진되고 있어 계약 취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슬라프 볼스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아르투르 쿠플텔 군수청장은 현재 폴란드 국방부가 추진 중인 무기 도입 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코멘트를 해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K2PL 전차 180대 도입에 대한 실행 계약이 올해 내로 추진될 계획이며 폴란드가 아닌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무의 폴란드 영인 호마르 K와 K9 자주포에 대한 2단계 계약이 거의 완료되어 이 역시 올해 내로 체결될 것이라고 하였죠. 반면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 업체가 필요한 시간 내에 배송을 약속한다면 추가 주문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일찍이 아르투르 쿠플텔 군수청장은 후타 스탈로바 CEO와의 만남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더 이상의 추가 주문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폴란드 야당연합 및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무효시키기 위해 온갖 루머를 퍼뜨려도 폴란드 군수청 및 국방부는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무기체계 계약을 오히려 더욱 확정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한국 무기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야로슬라프 볼스키마저 인정한 내용인데요. 볼스키는 K2PL 180대 추가 주문이 거의 확실시되었다며 이번 주문 중 수십 대 분량의 첫 번째 인도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확정 보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비판 논조도 이어갔는데요. 그는 이로써 K2 전차는 결코 PL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기껏해야 국산 부품의 일부를 차용하는 K2 전차가 K2 PL이라는 이름을 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지 전차 생산업체 PGZ는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에서도 K2 PL의 실제 생산이 시작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업계는 2026년의 첫 가동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2차 방산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현지 폴란드 일부 매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열심히 계약을 무효화시키려 발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도 없으면서 말이죠.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K2 전차의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이 얇다는 기존의 비판이 아닌 이제는 새로이 K2의 반응 장갑이 폴란드의 기술을 탈취해서 개발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듣보 폴란드 네티즌들에 의해서 거론되는 것이 아닌 현지에서 영향력을 지닌 유명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주장이 나온 것은 폴란드 아마추어 군사 인플루언서 표트르 GBS로부터입니다. 그는 K2 전차의 반응장갑 도면을 게시하며 폴란드 WITU 연구소가 개발한 에라와 반응장갑과 동일하다며 한국이 폴란드의 기술을 탈취하여 개발했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위 주장은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가 야로슬라프 볼스키와 데이비드 카미젤라로 인해 리트윗되었고 볼스키는 이런 방식으로 K2가 K2PL이 되는 거였구나. 이 반응장갑의 이름은 김치와 에라와의 합성어 김치화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였고 카미젤라는 K2가 K2PL로 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불법으로 탈취한 에라와 복제품을 구매한다는 건가요? 더 이상 욕할 힘도 없어서 웃음만 나네요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GBS가 공개한 한국 반응장갑은 훈련용으로 개발된 키트로 현재 K2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반응장갑 도면이 폴란드 에라와 도면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의 폴란드 기술을 탈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폴란드 고유의 반응장갑 기술은 모듈 고정 방식이라는 것인데 누가 보면 폴란드인들이 처음으로 개발한 신기방기한 기술인 줄 알겠지만 사실 사면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볼트 고정 방식은 한국 국가연에서 10년 전 장갑 모듈 고정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는데요. 이마저도 폴란드의 고정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면을 조금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볼트를 체결했다는 것 빼고는 구조, 모양,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볼트를 체결하는 형태나 위치 또한 다릅니다. 이 도면을 보고 카피했다고 우기는 것은 사실 지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폴란드에게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야 이건 아니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소식통은 해당 이슈를 두고 폴란드인들은 한국인들이 WITU가 개발한 에라와에서 영감을 받아 반응장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한국 디자인을 보면 둘 다 직사각형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있는 폴란드 네티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결국 한국과 기술 이전을 하긴 했네요. 제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라면서 한국이 오히려 폴란드에게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의 결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응 장갑을 폴란드산으로 하자는 건지 아니면 계약 체결을 취소하자는 건지 아니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지들 스스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판을 위한 억지 비판을 가져오고 있는 형국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왜 폴란드인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폴란드가 이러한 배짱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는 T-72M M1 전부 우크라이나군에 짬처리 되어 보유 수량이 없고 PT-91 역시 우크라이나로 전량 지원되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전차인 레오2A4는 숫자도 적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었거나 이전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2PL 버전은 독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해 납기 자체가 지지부진하며 현재 수리 예비 부품도 부족하여 한번 고장났다 하면 원상복구까지 수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M1A2의 경우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생산 라인 포화 상태로 폴란드가 요구하는 최소 수백 대에서 1000대가량의 물량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즉 냉정하게 놓고 보면 폴란드 육군은 자신의 영토를 지킬 전차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K2의 남은 물량 820대를 취소하고 레오파르트 2A7으로 갈아타거나 M1 에이브람스의 수량을 늘리며 추후 자국 전차 개발에 도움이 될 현지 생산을 걷어찬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보 행위로 기록되는 것이겠죠. 사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의 목적은 조회수를 더 올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폴란드 야당에서도 한국과의 계약이 변함없이 실행될 것이라며 수차례 언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가 된 도널드 투스크 야당연합 대표는 공식 첫 연설에서 이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폴란드 무기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집권당이 친EU, 친독일 정책을 펼치더라도 현재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막상 취소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 독프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차 MGCS 사업에 이탈리아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폴란드의 한국 전차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유럽 내에서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우위를 위해 MGCS 프로그램에 가능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레오파르트 2A7, 2A8을 먼저 구매하는 것 그리고 MGCS 프로그램의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주인이 아닌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는 참여국이 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MGCS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의 큰 틀을 독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EU의 결속력이 예전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EU가 붕괴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EU에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언제 받을지 모르는 레오 2A7과 2A8 거기에 MGCS까지 참여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놓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 MGCS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폴란드는 K2와 K2PL 생산을 기반으로 한 장갑 차량 생산 잠재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군수 산업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MGCS의 문제로 꼽힙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전차 150여 대, 장수정포 10여 문 정도 동원할 수 있을 뿐이고 프랑스는 150mm 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밖에 되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전쟁 발밭이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네티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러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한편으론 폴란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냉전 이후 자국 방산업계가 그야말로 붕괴되고 자신들은 우유, 채소, 계란과 같은 농수산품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를 수입하려 하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겠죠. 특히나 한국 방산에 대한 비판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촉발되었는데 자국이 개발한 크랩이라는 어엿한 최신 자주포가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우리도 K9 완제품을 수출하지 말고 크랩 자주포 차체에 K9 자주포 포탑을 올려서 크랩2로 수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크랩 포탑도 영국 AS90 거 쓰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게 K9이구나. 오늘의 한 줄 평, 자존심 지키려다 자국도 못 지킨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